글자 크기 12, 잘간 260으로 해서 30쪽을 넘는 서면은 제출하지 마라.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남이 쓴 글 30페이지짜리 읽고 싶으세요? 별로 기분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. 이거 시나, 에세이, 소설, 수필이 아니에요. 정말 고통스러운 글이에요. 쓰는데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판사님들이 그거를 볼 때도 고통스러운 마음에 봐요. 논리적이지 않은 글들을 보기 싫어합니다.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보세요. 이게 무슨 말이야? 앞뒤가 안 맞잖아. 재판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행동인 거죠. 네, 안녕하세요.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. 오늘은요, 판사님들이 싫어하는 서면이라는 주제로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. 오랜 친구가 판사를 하고 있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밥을 먹었어요. 그냥 설렁탕 먹었는데 요즘 판사들은 어떤 서면을 싫어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잠깐 좀 생각하다가 예나 지금이나 당사자가 쓴 서면이 가장 좀 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. 제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그냥 알 것 같아가지고 더 안 물어보고 그냥 웃었거든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. 당사자가 쓴 서면, 반대로 말하면 변호사가 쓴 서면이 아니라는 거죠. 이런 당사자가 쓴 서면을 왜 싫어할까? 사실 당사자가 썼다고 무조건 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쓴 서면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로 당사자가 쓴 서면이 싫은 이유는요, 핵심이 없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핵심이라고 하면 법리적인 검토나 이 법률적인 틀에 맞춰져 있는 서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. 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아니라 어떤 시시콜콜한 그런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, 이런 거예요.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, 내가 이런 사건에 휘말리기 전까지 어떤 경위라든가 그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다 판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면을 쓰시잖아요. 근데 사실은 판사님들은 그런 시시콜콜한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. 이 법리에 따라서 핵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,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뿐이지 그 경위나 그 시시콜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. 그런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는 오직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, 그런 때 좀 알고 싶어 할 뿐이지 핵심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다투기를 원해요. 그런데 아무래도 양쪽 당사자 간에 변호사가 없게 되면은 기본적인 법리 구성이 좀 안 돼 있고 법리에 따른 사실관계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. 이건 어떤 거예요? 이건 어땠어요? 그러면 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경위에 대해서 판사님 그걸 이해하시려면요, 이거부터 아셔야 되는데요, 그거 말하지 마시고요, 이 계약서 쓴 거 맞아요? 아니에요? 이 각서나 약정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쓴 건지, 언제 어디서 쓴 건지 이것만 딱 알고 싶어 해요. 실제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에만 그런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지, 판사님들은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런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에 대해서만 정황하게 늘어놓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가 쓴 서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. 또 이런 내용들이요, 또 바로 다음 문제로 이어져요. 판사님들이 여러분의 서면을 좋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, 바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서면이 되는 경우입니다. 여러분들이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. 판사님도 사람인지라. 그런데 감정에만 호소하는 서면은 정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적어도 감정에 호소할지언정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있고 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이다,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감정에만 호소하면서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고 그 정황적인 내용들만 잔뜩 늘어놓게 되면은 별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서면은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판사님들이 싫어하는 서면은요, 교과서식 서면입니다. 교과서식 서면이면 되게 잘 쓴 서면 아니에요? 정성 들인 서면 아니에요?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전연차 시절에 정성을 들인답시고 교과서에 있는 쟁점들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목차 다 잡아가면서 그렇게 서면을 쓰던 시절도 있었어요.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. 그런데 사실 이런 서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하나만 걸려봐라 하는 식으로 교과서식으로 쭉 나열하다가 진짜 뭐 하나 잘 걸려가지고 판사님 좋게 봐줘서 그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교과서식으로 나열하는 거는요, 현재 쟁점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,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정말 유리한 그 핵심적인 쟁점을 비틀고 꼬집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리한 쟁점까지도 다 쟁점화가 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교과서식 서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인데요, 가장 큰 이유가 이거일 거예요. 너무 장황하고 긴 서면을
판사님들이 싫어해요. 심지어 우리 법원에서는요, 규칙으로 서면의 양을 제한을 해놨어요. 글자 크기 12, 잘간 260으로 해서 30쪽을 넘는 서면은 제출하지 마라. 그 이상 제출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법원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놓기까지 했어요. 이것도 부족해서 당황하게 쓰시는 경우가 꽤나 있거든요. 물론 애초에 쟁점 상황이 너무나 많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이 많아가지고 서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, 보통은 당사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감정적인 얘기 다 하시고 교과서적으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해서 긴 서면이 되는 경우는 판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물론 판사님들이 워낙에 업무 처리의 속도가 탁월하고 워낙에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렇게 30페이지짜리 서면, 100페이지짜리 서면 이런 것들이 막 오고 있으면은 판사님들도 힘들어요. 가능한 한 요약해서 간명하게 보일 수 있게, 최대한 날카롭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면을 잘 쓰고 판사님이 잘 판단해 줄 수 있는 요령입니다.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 당사자분들이 긴 서면을 제출을 좀 해달라, 이런 말 좀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막 제출을 좀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, 판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고 이 쟁점 자체가 좀 흐려질 수 있다 해서 그런 의견은 내지 마시라 라고 의견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재판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달라, 심지어는 변호사가 그거 진짜 제출하면 안 된다라고 듣고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직접 제출을 해버리시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. 재판적으로 봤을 때는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행동인 거죠.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인 핵심을 딱 잡고 사실관계를 딱딱 추려가지고 제시 좀 하고 증거도 딱딱 맞춰서 내고, 또 감정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쟁점을 잡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서면을 내면서 너무 이제 교과서적이지 않게 보다 간결하고 간명하게 판사님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면을 내면 낼수록 판사님들이 더 좋아하고 쟁점을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남이 쓰는 글 30페이지짜리 읽고 싶으세요? 별로 기분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. 이거 시나 에세이, 소설, 수필이 아니에요. 판사님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글은요, 정말 고통스러운 글이에요. 쓰는데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판사님들이 그거를 볼 때도 고통스러운 마음에 봐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사님들은 논리, 법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은 글들을 보기 싫어합니다.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보세요. 이게 무슨 말이야, 앞뒤가 안 맞잖아, 변호사가 한번 정리해줬으면 좋겠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. 자, 역지사지죠. 이런 판사님들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간명하고 핵심 쟁점을 잘 잡을 수 있게 서면을 좀 잘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송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현변이었습니다.